자,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그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31번부터 34번까지를 풀면서는 거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그냥 정말 잘 모르겠고 대충 찍었는데 뭐 찍은 거 중에 하나는 맞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푸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을 맞춘 것 중에서도 정말 확신을 갖고 맞췄다기보다는 아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31번 문제가 오답률 1위 무려 80%였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물론 뭐 빈칸이니까 어렵긴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한 단어짜리 그 빈칸에 들어갈 선택지의 어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뜻을 몰랐던 것 같아. 부차적인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말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오답이 많이 났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으는 거 있잖아요. 수집하는 거. 그 수집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최첨단의 지식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벌써 이 짧은 지문에서 반복된 이야기가 딱 눈에 보이잖아. 그냥 단순한 수집을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 없다. 단순한 수집은 별로 의미가 없다.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앞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지에 뭐가 나왔냐면 나비채집이라고 하는 거는 나비채집도 뭐예요? 이것도 수집을 하는 거잖아. 수집을 하는 것은 학문적인 지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앞에 뭐라 그랬어? 수집하는 건 이제 지위를 잃게 됐다니까. 최첨단 지식을 생산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뭔가 격이 떨어진다. 이런 류의 말이 와야 되지. 그죠? 뭔가 격이 떨어진다. 우리 이제 사람으로 치면 2등 시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적이고 주요한 게 아니라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여러분이 이 단어의 뜻을 몰랐는갑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비채집 이런 거 모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나비 그 표본 이런 걸 왜 모으는지 어렸을 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모르겠네. 그래서 나비 이런 것도 모았고요. 우표도 많이 모았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모은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물건을 모으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지식으로서의 의미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칸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되는 키워드. 뭐라고? 반복되는 키워드. 앞으로 어떤 빈칸 문제를 풀던지 간에 아 그냥 쓰기 읽고 아 이거 답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늘어요. 반복되는 키워드를 반드시 찾아서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고 아 뭐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최소한 수집 지위 상실, 최첨단 지식 상실 이것 정도의 키워드는 반복을 찾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31번 빈칸이 후반에 위치해 있었고 빈칸의 단서는 빈칸 앞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빈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반복된 핵심어를 찾는 것이었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32번 빈칸 문제를 보면 얘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 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았나 알 것 같더라고요. 일단 빈칸의 위치는 초반에 있었고요. 빈칸의 단서는 앞뒤에 모두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요 뒤에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짧게 이렇게 인용구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아마 찾았을 것 같아요. 자, 빈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래의 나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즐거운 활동을 과도하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만. 미래에는 해로울 수 있지만 지금의 나한테는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한다. 근데 요거를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재 편향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현재만 즐거운 걸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편향적이겠죠. 자, 그거를 뒤에 인용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험이 있다면 내일 알려달라. 이거 뭐야?
골치 아픈 얘기는 지금 들려주지 마라. 난 지금은 즐거운 것만 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일 알려달라. 이것도 뭐예요? 난 지금 즐거운 것만 할 테니까 골치 아픈 얘기는 내일 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골치 아픈 얘기는 나중에 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앞에 말로 바꾸자면 현재 활동을 덜 즐겁게 만들 만한 정보는 자꾸 피하고 미루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잘 찾았다. 그래서 이번에 32번을 풀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점은 뭔가가 나열되어 있다면 공통점만 찾으면 되는구나. 인용구가 3개인가 4개인가 나열되어 있었을 거예요. 걔들의 공통점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수능에서도 분명히 나열된 어구가 나올 겁니다. 나열된 어구는 개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3번은요. 3점 배점이 되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얘는 3점 배점 치고는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쉽다고 느꼈냐면 빈칸이 일단 후반에 와 있었고 빈칸의 단서가 빈칸 바로 뒤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빈칸이 역접의 연결사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쌤 어차피 역접의 연결사 뭐 예를 들어 벗이라고 하면 그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역접의 연결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냥 앞에 거 버리고 빈칸이 여기 있으니까 요 뒤에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답을 빨리 구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뭐 여기만 읽고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빈칸 문장에 역접의 연결사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어디를 먼저 읽는 것도 괜찮다. 빈칸 후반을 먼저 읽는 것도 괜찮다. 뭐 요건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빈칸 앞문장이 뭐였냐면 자연은 인간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인 역동성을 갖는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율적이란 얘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앞문장 가지고도 답 찾을 수 있긴 하죠. 자, 인간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인간이 개입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그 빈칸 뒤에 나온 문장을 보시면 사자가 어디에서 먹을지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자연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인간의 개입이 많아지고 있다. 계속 인간의 개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인류에 의해 설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선택지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근데 아무리 역접의 연결사가 나와 있어도 여러분이 3점 문항을 감히 푸는데 이거 뒤에만 읽고 풀어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더라도 내가 중요한 점이 저 뒤쪽에 있을 테니 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겠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4번. 얘가 이제 오답률 5위였고요. 뭐 69%라고 하지만 거의 70%에 육박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얘는 이제 빈칸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었고 빈칸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빈칸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앞문장만 잘 해석을 했어도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진짜 엉뚱한 답으로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자, 일단 이 실험의 결과를 물어보는 요런 문제가 가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 뭐 우리가 실험을 한 거 아니니까 이거 과정만 얘기한 다음에 야 결과가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을 거고요. 과정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이야기해줘. 그 다음 우리한테는 요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문장을 완성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이번 문제가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었냐면 같은 이웃새의 노래인데 다른 경계에서 틀어줬다. 즉 301호에 사는 새의 노래인데 그 301호의 목소리를 303호에서 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가 낯선 새야. 침입자가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1호에 사는 새의 목소리를 알아.
그 다음에 얘가 301호에 산다는 것까지 알아. 그러니까 303호에서 목소리가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목소리랑 그 다음에 얘가 사는 곳이랑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친숙한 노래와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답지가 이게 정답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지문상에 라우드 스피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새소리를 녹음을 해서 틀어주는데 어쨌든 그 확성기 스피커를 통해서 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내용은 아예 이해도 못했고 그냥 읽다가 뭔가 라우드가 나오네. 근데 선택지에 볼륨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풀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정신을 부여잡고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 빈칸 문제는요. 일단은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 지금 봤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특, 영독, 수완, 특히 이제 영독의 빈칸 문제가 엄청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독에 있는 문제들 지문의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하기 좋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빈칸에서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 세 권의 연계 교재를 펴두시고 빈칸 문제만 쫙 모아서 며칠 잡고 풀어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모빈이라고 하는 작년에 그 빈칸 특강을 제가 짧게 마련을 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못풀 빈칸은 없단가? 내가 지었는데 이름 잊어버렸어? 아무튼 이 세모빈 특강이 있는데요. 제가 바라건대 순서상 세모빈 특강을 먼저 들으시고 수특, 영독, 수완의 문제를 푸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얘는 이제 좀 전략을 제시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빈칸을 푸는 순서를 갖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하고 나서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거는 평가원 기출이랑 학평 기출 다 풀어보셔야 돼요. 3개년. 근데 네 문제잖아. 네 문제인데 두 문제는 직접 연계가 됐었고요. 두 문제는 비연계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빈칸 문제를 많이 풀고 싶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31번, 32번은 빼고 33, 34를 풀면 어떨까? 그러면 좀 개수가 줄어들 테니까 여러분이 여유가 되면 3개년 대신에 5개년까지도 볼 수 있잖아. 선생님, 왜 31, 32는 빼요? 31, 32가 직접 연계였고요. 직접 연계이다 보니까 평가원이 전형적으로 출제하던 패턴대로는 출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문이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 나올 만한 지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진짜 핵심어를 딱 빈칸으로 물어보면 그야말로 0.01초 컷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출제 방식을 조금 틀어서 선회하는 방식으로의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연계가 사라지고 간접 연계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전통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왔어요. 실제로 이번 시험에 빈칸 내문항이 그걸 보여줍니다. 봐봐. 빈칸은 원래 전공법대로 다시 출제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굳이 직접 연계되어 있던 그 두 지문을 잡고 있기보다는 비연계되어 있던 쪽으로 오히려 연습의 개수를 늘리는 편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꿀팁 아니야? 자, 그 다음에